안녕하세요. 에디터 몽키입니다. 오늘은 에센셜 그래픽과 에센셜 사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를 실행시키시고요. 오른쪽 패널을 보면 에센셜 그래픽과 에센셜 사운드라고 있습니다. 한글판에는 기본 그래픽, 기본 사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패널이 안 보이신다면 상단 메뉴에 윈도우, 그 안에 에센셜 그래픽과 에센셜 사운드가 있습니다. 체크가 안 되어 있다면 체크하시고요. 에센셜 그래픽하고 에센셜 사운드를 보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려고 하면 끝도 없는 게 바로 이런 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딱 6가지, 에센셜 그래픽의 2가지와 에센셜 사운드의 4가지 기능만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에센셜 그래픽의 기능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텍스트를 사용했을 때 수정하는 기능입니다. 도구 상자에서 타입 툴을 선택하시고 화면을 클릭하시면 타임라인에 레이어가 생기고요. 화면에는 글씨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에디터 몽키라고 써볼게요. 에디터 몽키. 이렇게 쓰시고 나면 옆에 에센셜 그래픽에 보면 브라우즈랑 에딧 탭이 있는데 에딧 탭이 기본적으로 되고 안에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보여요. 그죠? 보이시죠? 밑에 보면 글씨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글씨를 선택하시고 글씨체를 한번 바꿔볼게요. 비비트리 코딕, 그리고 글씨 크기도 바꿀 수 있고요. 정렬 상태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글씨의 자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위아래 간격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안에는 굵기나 이런 거고요. 밑에 보면 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색깔이에요. 에디터 몽키의 색깔을 바꿀게요. 노란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노란색 하면 선택한 부분만 노란색으로 바뀌죠. 그리고 스트로크라고 하는 거는 글씨 외곽에 있는 선이에요. 그래서 스트로크를 확인하시면 흰색으로 생기죠. 여기도 빨간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에디터 몽키 외곽에 빨간색 선이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섀도우는 그림자고요. 선택하시면 그림자가 보입니다. 이제 밑에 타임라인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입 툴을 선택하시고 또 클릭을 하면 2번째 레이어가 생깁니다. 그죠? 두 개가 생겼죠? 그럼 여기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글씨를 한 레이어에 만들 수는 없나요? 만들 수 있습니다. 보시면 하하하를 지우시고요. 밑에 레이어 있잖아요.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로 타입 툴로 화면을 클릭하시면 레이어가 추가로 생기지 않았죠? 하하 오호. 이렇게 되면 레이어 하나에 글자가 생긴 겁니다. 이쪽에 옮겨보시면 2개가 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딧 탭 밑에 보면 하하호호라고 해서 2개가 생겼죠. 더 추가하고 싶으면 아까처럼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로 타입 툴로 화면을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에센셜 그래픽에서 여기 밑에 보시면 뉴 레이어라고 있습니다. 뉴 레이어 보시면 텍스트 도형도 있고요. 텍스트 선택하시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보이시죠? 이렇게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3개가 됐죠? 지울 때는 선택하시고 딜리트. 이렇게 만약에 2개가 있으면 2개를 선택하시고 여기 정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맨 앞쪽으로, 중간으로, 끝으로 이런 식으로도 정렬이 가능하다.
그래서 텍스트를 수정할 때는 에센셜 그래픽을 무조건 쓰셔야 되는데 이미 다들 쓰고 계실 테니까요.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외부 그래픽에서 생성한 모션 그래픽 템플릿을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프리미어 프로는 컷 편집으로는 아주 편한 툴이지만 화려한 모션을 구현하려고 할 때는 좀 번거로운 툴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애프터 이펙트에서 만든 멋진 모션 그래픽 효과를 프리미어 프로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방법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만든 효과를 MOGRT라고 하는 확장자의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는데요. 프리미어 프로에서 그 MOGRT라고 하는 모션 그래픽 템플릿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 파일을 불러올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에센셜 그래픽이고요. 불러오는 방법은 에센셜 그래픽의 브라우저를 선택하시면 요게 플러스 모양이 있죠. 이 플러스를 선택하시면 파일이 들어가 있는 폴더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폴더를 선택하시고 확인. 그러면 폴더 안에 들어있는 모든 효과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가 생겼죠. 체크하시면 이렇게 효과들이 보입니다.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적용시키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그냥 원하는 효과를 클릭 드래그로 타임라인으로 갖고 오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수정은 텍스트 아까 수정한 것처럼 에센셜 그래픽 에디트 탭 안에 이렇게 수정할 수 있게 항목들이 있고요. 글씨를 에디터 몽키 이렇게 쓰면요 글씨 바뀌고 폰트도 바꿀 수 있고요. 글씨 크기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색깔도 다른 색으로 바꿀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편하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모션 그래픽들을 직접 만들어서 써야 되나요? 아닙니다. 인터넷에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좋은 퀄리티의 템플릿들을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다운받아서 편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템플릿은 제가 영상 하단에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에센셜 그래픽의 가장 큰 두 개의 기능 간단하죠? 텍스트와 모션 그래픽 템플릿. 다음은 에센셜 사운드입니다. 에센셜 사운드는 음성 및 배경음악을 편집할 때 너무나 좋은 기능을 제공해 주는데요. 저는 이 에센셜 사운드 패널에서 중요한 기능을 크게 4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보정할 때 많이 쓰게 될 2가지 기능, 그리고 배경음악을 수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2가지 기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센셜 사운드 패널에서는 옆에 보이는 화면이 첫 화면입니다. 목소리를 보정할 때는 다이얼로그, 배경음악을 보정할 때는 뮤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단 사람의 목소리 보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유해드린 앵커 영상을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목소리니까 다이얼로그를 선택해야겠죠? 선택. 그러면 여러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창으로 넘어가집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수정하면 디테일한 수정이 가능하겠죠? 여기 소리도 있고 리페어 안에 노이즈 줄여주는 거 여러 개가 있죠? 그리고 선명하게 해주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걸 꼭 다 잘 알아야 되냐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잘 몰라도 된다 라고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일단 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상을 실행시켜 보시면요. 네, 뚝섬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 한강공원은 주말을 맞아서 바깥 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 편집을 하시다 보면 이 배경처럼 뒤에가 너무 시끄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배경음들을 줄이고
메인 목소리만 크게 들리게 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요. 이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스피치 인핸스입니다. 한글판으로 음성 강화고요. 이 기능은 2024년 초에 업데이트되면서 새로 추가된 기능입니다. 주변 노이즈를 줄여주는 강력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사용 방법은 에센셜 사운드 패널에서 상단에 인핸스 스피치 버튼 있죠? 이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Enable Enhance Speech라고 되어 있죠? 이걸 선택하시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이렇게 돌아가죠? 그리고 적용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네, 뚝섬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 한강공원은 주말을 맞아서 바깥 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반을 잘라서 앞에 거는 효과를 없앨게요. 효과 없애는 방법은 여기 위에 클리어 오디오 타입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효과가 없어집니다. 네, 뚝섬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 한강공원은 주말을 맞아서 바깥 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차이가 나지만 더 차이가 나게 해볼게요. 여기 믹스 어마운트라고 되어 있죠? 양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높이시면 주변 노이즈를 더 깎아요. 네, 뚝섬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 한강공원은 주말을 맞아서 바깥 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완전 좋죠? 진짜 소리가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 수치를 너무 높이면 주변 노이즈만 깎이는 게 아니라 실제 메인이 되는 목소리도 왜곡이 돼요. 그래서 적당히 보고 맞추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능은 프리셋입니다. 영상을 만드시다 보면 TV에서 나오는 소리 또는 전화 속에서 들리는 목소리 이런 것들을 구현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프리셋을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앵커에서 TV 속 앵커도 불러와 볼게요. 똑같은 건데 제가 TV 속에다 넣어놨거든요. 절반을 잘라 볼게요. 자르시고 이렇게 붙여 보겠습니다. 이러면 영상이나 영화에서 이런 화면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첫 번째 메인 화자는 앵커지만 컷이 바뀌면서 영화의 주인공이 TV를 보고 있는 장면으로 바뀐다 라고 했을 때 앵커의 목소리가 지금 이 앵글에서는 TV 속에서 나오는 소리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때 프리셋에서 TV를 선택하시면 TV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처럼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이얼로그 선택하시고 위에 프리셋이 있죠? 이 프리셋에 보시면 이렇게 쭉 뭔가 효과들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From the Television 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선택하시면 목소리가 TV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보정이 됩니다. 비교해 볼게요. 네, 뚝섬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 한강공원은 주말을 맞아서 바깥 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확실히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뭔가 소리가 바뀌었죠? 라디오로도 바꿔볼까요? 라디오로 바꾸시면 제가 나와 있는 이 한강공원은 주말을 맞아서 바깥 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소리, TV에서 들려오는 소리, 인터콤에서 들려오는 소리, 건물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이런 식으로 프리셋을 이용해서 쉽게 보정이 가능합니다. 괜찮죠? 이렇게 프리셋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시고 거기에서 디테일하게 조금 더 맞추고 싶다 하는 것들은 밑에 속성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EQ의 어마운트라던가 이런 어마운트들 있죠? 이걸 조절해 가지고
원하는 느낌이 날 때까지 약간씩 조절하시면 돼요. 이제 배경음악에 사용되는 두 가지 기능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량 자동 H입니다. 목소리에 비해 음악 소리가 너무 크면 듣기 거스리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럴 때 편하게 버튼 한 번이면 배경음악의 음량을 목소리에 맞게 조절해 줍니다. 앵커 브리핑 한번 넣어 보시고요. 그 밑에 해금이라고 하는 사운드를 한번 넣어 볼게요. 해금이라고 하는 소리가 더 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악을 선택하시고 뮤직을 선택합니다. 배경음악은 뮤직이라고 했죠. 선택하시면 이런 창으로 넘어오는데요. 그 위에 보면 라우드니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선택하시면 이렇게 약간 펼쳐집니다. 거기 오토 매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토 매치를 선택하시면 밑에 타임라인에 이제 배경음악이 이 목소리에 맞게 다운이 됩니다. 보세요. 줄어들죠. 그죠? 이렇게 되면 배경음악이 거스리지 않을 정도로 소리가 낮춰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줄어드는 수치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편리함을 준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기능은 더킹입니다. 더킹은 사람이 말할 때랑 말 안 할 때를 구분해서 배경음악을 줄였다 키웠다는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이 음악을 다시 클리어해서 효과 넣은 걸 없애고요. 여기 보면 앵커 브리핑 보면 중간에 말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더킹을 한번 활성화 시켜 볼게요. 뮤직을 선택하시고 더킹 선택하시고요. 활성화 시키시면 어떤 거를 가지고 더킹을 할 거냐 라고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목소리에 대해서 더킹을 할 거기 때문에 처음 다이얼로그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제너레이트 키프레임을 누르시면요,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클릭해 볼까요? 그런데 변화가 없죠? 왜 변화가 없을까요? 덕 어게인스트가 다이얼로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위에는 아무 효과가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앵커 브리핑의 사운드가 다이얼로그인지 아닌지 얘가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목소리가 되는 이 사운드를 가지고 다이얼로그를 한번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요, 이게 다이얼로그야 라고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배경음악으로 가서 키프레임을 잡으면 이번에는 찍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눌러볼게요. 어떠신가요? 누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로 공격해온 이후에 명량에서 일본의 적선을 맞이한 이순신의 전선 12척이 입길에 올랐습니다. 누가 이순신이고 누가 선조인가 논란이 일었고, 배는 12척이 아니라 그 배 한 척이라는 막말이 돼 막말이 아니라 주장하는 조롱마저 등장했습니다. 네, 이렇게 소리가 말을 안 할 때 소리가 크게 들리고 말을 할 때 소리가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어마운트를 양을 키우시면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18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더 키우시면 23까지 키워보고 키프레임을 누르시면 더 내려갈 거예요. 보시면 더 내려가죠. 그죠? 그래서 이 어마운트가 목소리가 나올 때 떨어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줄이면 거의 안 들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은 정도가 좋고요. 그리고 페이드 듀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때는 이 시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줄이면 이게 너무 딱 달라붙기 때문에 지금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에서 조금 더 키우던지
아니면은 이 정도로 그냥 놔두고 쓰시면 됩니다. 이 기능은 중간중간 대화하는 긴 영상을 편집할 때 기본적인 배경음악을 하나 깔고 싶다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시면 정말 유용한 기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 에센셜 그래픽과 에센셜 사운드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널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좌에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